그 사람이 이제 기곡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춘추전국 시대 기곡자, 낙록자, 기곡자 할 때 기곡자가 있어요. 기곡자 글을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일종의 주석을 달한 거지. 주석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한 소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쭉 이래 주애를 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책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 분량은 되게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현대명리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걸 많이 해놨는데, 그래도 그 내용들을 제가 요 파일 보내드린 데 보면 좀 굵은 글로 되어 있는 거는 귀곡자가 적은 거고, 그래가 색깔별로 빨간색으로 딱딱딱 요런 3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해석을 해놓은 사람, 해석한 번역가들이 각기 이제 이렇게 해석에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글자로 한자대가 있는 거는 이여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주애를 달았죠. 이여중의 사람 당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당나라 때 오래된 사람이지. 기곡자는 이거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고, 이거 조상님이라 엄청 오래된 조상님. 그래가지고 이여중이 주석 달한 것도 밑에 하나, 둘, 셋 이래가 3가지를 번역해 놓은 거를 내가 모아가지고 요래 적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 이제 이거는 보면 이런 나이라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요쪽으로 관련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딱 보면 와, 이런 게 여기에 다 있었네,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특히 사행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보기를 내가 이제 적극 추천을 드리죠. 그죠?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밖에 없다는 것은 요 책 하나밖에 없어요. 번역선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와 있는 거는 한 권밖에 없거든. 책이 그래 안 두껍잖아. 그죠? 얄쌍하거든. 안에 글자도 크고 별로 얄쌍하게 그냥 별로 안 크지. 근데 내가 하여튼 이 책을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보는데 좋아해서 계속 심심할 때, 사행도 이런 이거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아이디어 때 이런 찬찬히 보면 이거 좋은 소리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기곡자가 한 소리는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우리 이 사유 같은 거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래 수양하듯이 찬찬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보면 좋고, 밑에 주애를 달한 이여중이라는 사람 주애 달한 거는 이 사람 지 맘대로 적어놓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위에 글자고 크게 연관성 없이도 막 적어놓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흘려가듯이 읽어도 되고 한데, 근데 이제 기곡자가 적은 굵은 글씨는 좀 이래 약간 우리 약간 시적으로 적었다 해야 되나, 함축해가 탁 핵심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싹 풀어내가 하면 억수로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공부하기가 참, 누구 입에 걸면 또 다른 말 나오고, 요 입에 걸면 다른 말 나오고요. 딱 그렇게 하기가 딱 좋죠.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한자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이런 게 억수로 영양가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탁 해갖고 읽어가지고 하루 며칠 이제 생각해 보거든요. 이거 왜 이럴까? 이런 거 이래 해봅니다. 이 사람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음양오행의 체계가 춘추전국 시대에 넘어서 그러니까 한나라 정도 가야지 체계화가 점차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이 체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정도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각종 신사를 다 썼어요. 우리 지금 역마살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주나 이런 쪽으로 이런 게 참 역사가 참 오래됐구나, 이런 구절도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를. 화는 해석은 일어났거든요. 화는 건금을 좋아해서 회합하게 되고, 수는 선목을 갖다가 이롭게 해서 서로 이익을 누리고, 첫째 구절입니다. 이런 게 서로 이익을 누리고, 한해의 공은
곤지에서 지켜주고 금은 간토 이 자리에서 감추어진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래라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근데 밑에 가면 좀 다르게 해놨긴 해놨어요. 근데 비슷해. 해석은 비슷해. 근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하나 딱딱 잘라가야 돼. 원래 방위를 나타내는 거는 이런 거지. 원래 우리 사행도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요 모서리로 들어가는 자리에 그 방위를 나타낼 때는 여기가 곤, 요가 근이거든요. 곤근 요래 되죠, 그죠? 요가 이제 우리 뭐 미토가 있는 자리고 미신 요래 들어가는 요 모서리 자리가 되죠, 그죠? 예. 여기는 수레가 들어가는 자리가 술해 들어가는 자리가 근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방은 동북 방향이거든. 간이라면 여기 축인 자리잖아요, 그죠? 축인. 그래도 그 다음에 진사가 들어가는 방은 선방이지, 그죠? 예. 선. 예, 바람을 부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방이거든요. 선방이고. 요래 되고 이제 정방, 예, 진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모서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방위를 이런 식으로 가지거든요. 이런 구절은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알아놓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정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총 있죠, 그죠? 위에는 이제 그 이방이지. 그러니까 화방이에요, 이화 할 때, 그죠? 리다, 그죠? 화방이거든. 그 다음에 이런 감수할 때, 육감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감방이잖아요, 그지? 감수할 때, 수방이거든. 밑에가, 그죠? 북방이니까, 그러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진방이거든. 우레진자 써가지고, 진방, 그지? 그 다음에 요가 택방이거든. 그, 우물이라는 뜻인데. 택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 사정방은 이렇게 방이나 이제 다 이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요거 풀이하면 돼요. 요것도 이제 요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방을 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합니다. 화는 근이니까 화는 그러니까 애니까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 막 사랑하니까 미친 듯이 쫓아가겠지. 어디에다가 가을이 지나가지고 술해. 그 화는 술을 보면 와 쫓아간다. 그 금이 있고 수가 있는 방향에 거기에 와 쫓아가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화들이 전부 다 회한다고 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회를 한다니 이 말이 뭐냐 이거지. 전부 다 모인다 이 말이야. 화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안 모이려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모이는 것이 토들이 와 빨리 와 이래도 화는 잘 안 모여. 안 모인단 말이야. 화들은 조건을 뭘로 주느냐, 뭐 금이 있고. 그죠? 수들이 그거를 당겨가지고 올 때만이 화들은 전부 다 회하거든요, 회. 그래서 화들을 모으려 하는 거는 전부 다 금의 혹은 수. 그래서 이제 우리 미월이나 5월이라든지 미월이가 여름이 되었을 때, 이때 금이 이제 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장생이 아니고 금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뭐 얘들을 화를 갖다 모아야 되잖아요, 이 계절에는요, 그죠? 화를 모아야 되니까 이거 누가 모아주느냐, 뭐 임수가 야 우리 빨리 술해로 수 쪽으로 가자, 가을 겨울로 빨리 가야지 이러니까 화들이 홀리가지고 전부 다 가자 이래가지고 화들이 흩어져 있다, 화들이 전부 다 집중해서 모여가지고 그걸 근방에 가가지고 화는 근을 사랑해서 모여서, 그죠? 그걸 이룬다는 거죠. 이 화를 전체적으로 모이는 걸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회자를 써가지고 화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것도 이 대목도 재밌거든요.
수리 하잖아요. 이거 리한데 이거 이익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익할 때 이익 이렇게 쓰는데 이제 뭐 억펜도 찾아봐도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쫙 나오니까 그 단어가 많잖아요. 요거 뜻하는 거야, 그지? 많습니다. 수는 선이라니까 요거는 선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진사방이거든. 예. 진사방이라고 그죠. 이제 결국은 수라는 것은 아까 화가 수레로 하는 거에 반대가 된 거지. 수는 이렇게 되면 화는 이쪽으로 가갖고 술래 자리에 가서 자꾸만 이제 사랑이 아이고 내 갈란다 이랬다고 전부 다 글로 다 갈라고. 그다음에 수는 진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진사로 가가지고 골로 가가 모여가 이제 모이는 것보다 하여튼 수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냐면 리하거든. 리. 그러니까 이익을 갖다가 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라는 것을 목을 갖다가 키워내는 동작을 이야기할 거예요. 리. 근데 그렇게 해서 키워서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목을 갖다가 위에서 그냥 이익을 주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자인데 조사 이게 접속 시키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뭐 하면서도 이런 뜻이 있거든요. 뭐뭐 하면서도 이익을 주면서도 뭘 하면 서로 향 해가지고 수도 내가 이익을 줬지만 나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향자가 누린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수들은 요쪽에 가가지고 요 방으로 싹 가가지고 내가 목한테 니한테 이득을 줬잖아. 네가 키웠잖아. 내가 니를 키웠잖아. 그렇게 하면서도 수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목 키웠으면서도 자기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누리는 게 수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 표현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향, 수리, 예, 선이향 이런 식으로. 예, 수들은 그런 존재다 이 말이거든요. 성향이. 그렇죠, 그렇죠, 그죠. 얍삽하지. 수라는 그렇죠. 화는 맹목적이죠. 훨씬 맹목적이죠. 화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거 하는 거는 일방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냥 그 수레로 가가지고 막 거기에 막 몰입해가지고 막 다이브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막 그죠. 예,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이 화나 수가 가지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수는 엄하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도 조건이 화라는 조건을 보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다니까 수는 화는 수, 그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요 방을 거쳐서 나가는 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수는 진사의 이 자리에서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 화로 넘어가야 되고 화는 요 수레의 문에서 수레의 첫문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들은 이쪽으로 올라갈 때 이득을 주면서도 내가 그거까지 내 존재가 확 펼쳐진 거를 다 이용을 다 해먹는 거야, 수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문을 딱 만들어 놓고 요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수들이 요거를 넘어가야지 화로 일단 모양을 변신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통과되는 이런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화하고 자기가 놀 수 있는 거잖아. 요 딱 성문이라. 그래서 요 통과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세수곤향이라 해놨어요. 세는 지금 보면 해석이 달라요. 요로 보면 한 해의 공은 지지에 지켜지고 이렇게 해놨고, 요도 밑에 보면 한 해의 곤향에서 지켜지고 한 해는 곤향에서 지켜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요 밑에 가면 해석을 이 사람 좀 다르게 해놨어요. 목은 곤을 지켜서 고향으로 삼고 이렇게 약간 다르지. 세 번째 게 그지? 예, 다릅니다. 근데 저 새는 새성으로 해가 우리가 목성을 뜻하거든요. 새성, 별, 새성. 예, 새성은 목성이거든요. 목을 뜻해요. 예, 새성이라거든요. 우리 별 그거 할 때 새성이라 하잖아.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새 이거 검색해 보면 목성 이래 나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네이버 찾아보면 돼. 다 가르쳐 주거든. 찾아가 새 목은 수이라잖아. 이게 수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지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뭐 지킨다. 아니 와 목은 갖다가 지킨다고 뭐를 지켜? 곤의 방향, 곤에서 그죠? 지켜야 되는. 목이라는 것은 곤이라는 가을이 올 때, 그죠? 요때 예, 미와 신의 요 자리에서 수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뭘 지켜야 되거든. 뭘 지켜? 왜? 지키지. 뭐 지키겠어요? 금을 지키고 금을 달아가지고 혼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라는 것이 거기서 성장하고 막 자라고 하는 건 아니라도 이때에 내 존재가 거기서 지켜지고 요 향자를 썼거든. 고향 할 때 우리 향자. 그죠? 향이니까 우리가 고향이라면 마치 뭐 우리가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내가 뭐 편안한 안식처다, 뭐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고향 할 때 향자 쓰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어차피 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 자신이 거기로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갖다 거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켜나가는 모양,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본래의 자리로 향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향자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금을 지키고 금을 유지하고 또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 그렇게 그냥 해석을 안 해놨거든요. 풀이를 아무도 그걸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목이 가지는 어떤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금에 가면 수해야 되거든요. 그죠? 금이라는 계절, 이 계절, 미와 신이라는 요 계절을 넘어가면서 뭐냐면 수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절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목이라는 게 자기를 위주로 해서 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내는 것으로 자기가 수호해야 되는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지키고 뭔가를 지키거나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도 되죠. 이 단어 자체를 이 옛날 책을 딱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자 잘 모르는 거 나오면 네이버에다가 한자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그려도 되잖아. 웃으면 그려도 되고 그랬다 하니까 딱 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쫙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그런 게 나와요. 얘는 뭐냐 뭐 이런 뜻도 있다. 지킨다, 거둔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거두어낸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에 머무른다 이런 것도 있네. 머무른다 이런 뜻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머무른다, 곤향에 이래 되고, 목이라는 것은 거둔다, 곤향에, 미와 신에 가면 거두어들인다 이런 것도 되고, 그죠? 결심했는데 이 말이거든. 결국은 그 말이 그래, 결심했는데 이 말이지, 그죠? 예, 원래 지킨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지킨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뜻들 중에 이런 것들 거두고 머무르니까 그를 거다들이고 머물면서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지킨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지킨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향했기 때문에 이 고향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거는 거기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또 태어난 곳에서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죠. 뭐 그런 것들로서 이거를 세수곤양 요렇게 되죠. 목이란 원래 그런 동작을 하는 거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을 해봅시다. 4개 중에 이제 금이 나왔으니까 금은 장하니까 이거 숨는다 이 말이거든요. 감추어진다, 감춘다 이 말이죠. 이게 풀숲에 이래가지고 딱 꼬불쳐 놓는다, 딱 감춰 놓는다. 요 풀조자가 있으니까 덮어뿐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가 싹 덮어버려. 간방에
요거잖아, 그죠? 축인. 예. 요 자리 오면 금은 요 때에는 뭐 한다고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이 토 안에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토 안에. 예. 안에 넣어가지고 감싸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간방에 있어. 그래서 이 위자를 썼잖아요, 그죠? 이것도 간의 위치에 그러니까 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 위치에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위치에.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요때 하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뭐 토 밑에 땅 밑에 있어야 되고 드러나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때까지 사행도 할 때 했던 이야기 다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지? 예.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막 지어낸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이 책 저 책 보면서 다 이 생각을 많이 해갖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거가 다 있죠. 그죠? 예. 이런 소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 달랑 한번 볼까요? 다음 달인데 그 밑에는 이제 이 이여중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해가지고 이래 해놨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해놨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이 사람 나름대로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 모르거든요. 이거 명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육친 공부해가 사주 뭐 풀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이 해석이 안 돼. 그게 어렵거든. 안 돼. 그래 고민을 해야 되는 게라 이게 왜 이렇지? 이거 뭐 이런 세월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게 참 공부가 참 어려운 공부인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래 자꾸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가는 거죠. 넓혀가가지고 그게 뭐 맞든지 틀리든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또 새로운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니까 공부니까 어쨌든 요거 해보시대. 목은 이제 이거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목은 떨어진다. 똥분자거든요. 이거 분자가 똥이다. 똥분자거든요. 똥분자인데 떨어져가지고 똥으로 떨어져가지고 어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은 떨어지면 근본으로 돌아. 근본이 뭐지? 그름인데 이 본이라 목의 뿌리가 되죠. 본자가 원래 뿌리거든요. 이거는. 그죠? 근본이기 때문에 나무에서는 뿌리에 해당되거든요. 결국은 썩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수에 가까워지죠. 그죠? 원래는 목은 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금으로 갔다가 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가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수로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름이 되는 거는 맞지. 목이 썩어품 거름이 되는데 그 개들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건 수로 돌아온다는 걸 뜻하겠죠, 그죠? 그래서 목은 꺾기 가지고 이러면 똥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도 되긴 되지. 목이 꺾이면 똥 된다. 그래, 뿌리에 거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놨거든요. 거름을 주고, 이게 똥분자니까, 이게 거름이다, 이 말이거든. 분이니까, 그죠? 분본이니까, 이거는 거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름이 되어서 본으로 돌아야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을 이제 이 하나하나를 이제 쪼개놓으면, 그렇죠. 이 한학자들은 이런 건 잘 할 건데, 그래도 그런 사람은 또 뭐냐면, 명리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제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가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의미만 가지고서 이래 명리에 자꾸 대입을 하려는 사람하고는 조금 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뭐 다시 한학을 할 수도 없는 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제 근본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목이 떨어지면
똥그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목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죠?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목한테는 굉장히 그 어떤 그 과정을 순환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올라가지 않고 다시 꺾여서 떨어져 버리면 근본으로 돌아가므로 그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아까 우리 목이 어디로 하냐면 미와 신에 가서 그죠? 그래 자기의 그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뭘 지켜내고 뭐 이렇게 수하고 이런 것들은 목이 올라가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이 떨어져 버리면 이 말입니다. 야, 그 사실 지금 요 제가 하나 드린 파일 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의 한 단락이에요. 아까 그 따로 요거 따로가 아닙니다. 연결 다 됩니다. 목의 성격. 후회도 되고 안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못 올라가고 떨어져도 되겠죠, 그죠? 거꾸로 그냥 올라가지 못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이 말이니까 그죠? 락 해버렸으면 목이 꺾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해서 락 하니까 우리가 낙엽이 질 때 락이라 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다 돼버리면 똥이 되어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예. 목은 원래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본으로 돌아가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뿌리로 돌아가려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죠? 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래 가만 따지 보면 목이라는 것은 결국 근본은 어디서 나왔다 하냐 뭐 수로에서 나왔겠지. 그 말하고도 같은 거죠, 그죠? 수에서 나와서 목이 된 거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수다 이 말이 됩니다. 시아치요, 그죠? 그 저장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목은 떨어지면 뭐 분본이 되는 것이고, 수는 이제 보면 수는 류하거든요. 류요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여러 놈들이 모여가지고 흐르는 것이 류가 되거든요. 류 자체가 요걸 총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골을 쓸 때 흐르는 것이 류가 돼. 이자가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가 류하면서 말로 끝으로 내달린다 이 말이거든요. 내달린다 그 말은 수들은 이런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서로 모여가지고 한 방울들이 전부 다 각 개체들이 모였을 때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모이면 안 흘러. 수라는 것은 무리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류하지 않아요. 수들은 원래 그렇잖아, 그죠? 수들은 흐르려고 하면 서로 모여야 돼요. 안 모이면 안 모여. 그래서 수일관들이 모이기 좋아하잖아. 모이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죠? 내가 왜 따로 이렇게 딱 대가 있으면 흐르지 못하거든요. 방황한다고. 이거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그렇죠. 비견급제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만들어갈 때는 무조건 수들은 무리라는 유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어야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병화나 이런 일주들은 쌤, 무리 이룰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 상계가 있으니까, 그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면 안 되지. 그럴 때 류라고 안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많이 류 쓴다. 이거 모여가지고 흘러야 되기 때문에 류 하거든요. 근데 내달린다 하니까 말로 끝으로 내달리게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게 수 흘러가지고 아주 낮은 곳으로 자꾸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쩌냐면 말이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끝까지 가려고 하는 말이니까, 그죠? 요거는 추는 막 내달리는 겁니다. 내달리는 겁니다. 우리 말 타고 팍 가듯이 내달리는 거예요. 내달린다는 또 의미도 이것도 좀 많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내달린다는 거는 막 여럿이 모여서 흐르게 된다는 것은
그 기세가 있다 해야 되나? 이게 내달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는 하여튼 좀 다르죠. 그죠? 글자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그렇죠. 우리 추월한다 할 때 이 초자를 쓰니까 앞다투어 나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물이 예를 들어서 요 한 놈이 가면 앞에가 요렇게 가면 뒤에 있는 놈은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지, 이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들은 남이 가는 자리를 쉽게 따라가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물길이 한번 나면, 물을 갖다가 이런 물길이 쭉 나면 그 뒤에 있는 놈은 그 물길만 따라가, 계속. 그러니까 이 수율주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실수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옆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편성해가지고 잘 가는 거야. 자기 길을 쫓아서 이렇게 자기 길을 딱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모여가 갈 때 거기에 따라가 그래서 남들이 뭐 잘한다, 남들이 좋다 이러면 홀리가 가기 쉽겠지. 홀리가. 그게 이 추다고, 추. 그죠? 팍팍팍팍팍.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갈 때까지 가는데. 말. 수들이랑 그런 존재들이. 목은 현. 이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드러난다. 목은 드러난다. 근데 요거는 현자가 화가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현자가 이제 이런 거지. 머리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날일자가 있고 실사가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러면 됩니다. 이런 산이 있어요. 화가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모두. 화는 드러난다. 화가 드러나면 이렇게도 되고, 이거 아까 앞에 연결해도 되거든요. 목이 떨어지면, 수가 흐르면 이렇게도 되고요. 이거 원래 다 같은 거를 쓰거든요. 똑같이 쓰려거든요. 이 문맥을 요래 똑같이. 그러니까 화가 드러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뭐라 해놨냐면 화는 여러 작용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화가 드러나면 이래 되고, 맨 밑에 있는 거 보면 화는 드러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약간 다르거든.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요. 화가 나타나면 드러나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이소. 나는 그까지는 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근데 일단은 화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현하거든. 드러나면 모두라. 이게 중요하지. 화는 모두 공평하다 해요. 온갖 것들을 전부 다 설모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겠지, 그죠? 감춰져 있던 놈들을 전부 다 뭐 안 하려는 놈들도 요거 안 해, 저거 안 해. 가만히 있는 놈들을 전부 다 끄집어 내갖고 니는 요거 해라, 니는 요거 하고 니는 요거 요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용한다 말이에요. 사용하게 하고 용한다 이렇게 돼. 그렇죠. 그 자기가 뭐라 하죠. 야, 병아는 잡히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근데 용을 조금 생각하면 작용하게 한다,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원래 용자가. 근데 이제 그 내부에 잘 찾아보면 용자라는 그게 다스린다, 일을 시킨다 이런 것도 다 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게끔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도 화가 하는 거잖아. 원래 화가 해야 돼. 원래 화는 그런 거야. 감춰짓고 뭐 안 하려고 하는 놈들을 일을 시키거나 용하게 사용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화가 끄집어 당겨줘야 돼. 이끌어줘야 돼. 선도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화가 드러나게 되면 혹은 화가 드러나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 나름이라. 그러니까 화현 재용 이렇게. 그러니까 화들은
그렇죠, 그렇죠. 모든 이 만물을 전부 다 모두 제자니까 그죠? 모든 만물을 갖다가 전부 다 각기 할 일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것, 그것이 화의 역할이더라. 그죠, 그죠, 그죠. 그 병화는 병화대로, 정화는 정화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정은 정대로, 병화는 수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음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일의 작용을 주어서 어떤 일을 갖다 역할을 만들어서 나간다 하면, 정은 그러니까 사용할, 그 용을 하는 방식이 그 원래됐던 그 존재들을, 그죠, 그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다양한 기능을 부여시키는 것이 사실 정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하고 태운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본질을 변화시켜서 바꿔내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게끔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정의해야 되거든요. 원래 본질을 쓰게 하는 것은 병화를 통해서 하죠, 그죠? 병들은 원래 그 본질을 끄집어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을 꺼내놓고, 정화는 그 감추어냈던 본질을 다른 용도로서 그거를 사용하게끔 하는 가동성을 계속 정은 사실 주는 거죠. 엔진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옛날 사람이 그지 생각해가 이미 다 문자가 다 해갖고 이렇게 성실하게 만들어냈는데,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보는 거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만 해놔. 응?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그 생각의 그 어떤 그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그죠? 개념도 다르고 많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세상에서 다시 그거를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거를 우리가 뭐 100%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도 모르고 한데, 단지 이제 우리는 뭐 이 세대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적절히 또 가공해서 쓰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100%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는, 예, 한번 해보시죠. 오늘 금은 폐라거든요. 폐, 어광, 이래가지고, 폐자는, 이제 이거는, 감추는 거죠. 그죠? 우리 이래, 뭐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우리 이래 묻어 놓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폐자는 그냥, 진짜 뭐라 하면, 이렇게 꼬불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꼬불치는 거. 우리 장, 이런 거는 위에 덮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는 게 장이라 하면, 폐는 딱 꼬불쳐 놓는 거, 맞지, 그죠? 엄폐. 예,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폐자가, 폐자. 그러면 폐한다고 뭐를 갖다가, 화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꼬불쳐갖고. 화를 갖다가, 그러면 화를 보게 되면 전부 다 꼬불쳐가지고, 딱 꼬불쳐놔가지고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가지고, 화라는 것은 드러나가지고 현해야 되는데, 그죠? 현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금이 싹 나타나면, 화가 쭉도 못 쓰는 거야. 갑자기 솔라닥 감춰져야 되는 거지. 어두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 병화나 이런 거 오면, 그지? 예. 병은, 화들은 금 딱 생기면 찍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게 금이 싹 생기면 확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목을 보게 되면 목 안에 감춰지는 거하고는, 화가 금을 보면서 감춰지는 거하고 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죠? 완전히 다르다 말.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랬잖아. 수는 목이라는 방에 가게 되고, 화를 쫓아서 가게 되면 자기도 그거를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그거를 가지고 누린다 이거야. 그래, 내가 요런 것, 이 목 때문에 내가 못 움직였던 놈이 목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야, 일로 가보자 저로 가보자. 나는 원래 목 같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목들이 나를 데리고 이쪽 하늘 저쪽 하늘 막 이렇게 가니까, 자기는 그 덕분에 목을 타가지고 그 덕분에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네 하고 향자를 썼거든요, 아까는. 근데 금은 그게 아니야. 꼬불치지 가지고 활은 원래 퍼져가지고 현해야 돼가지고 온갖 것들을 이끌어갖고 다 해야 되는데, 금이 나타나니까 꼬고닥 숨어가지고 감춰져 버리니까, 이 금이라는 건 화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주 안에서 볼 때도 금이 화를 볼 때, 화가 금을 볼 때 하고 수가 목을 볼 때, 목이 수를 볼 때 이런 것들에서 그 차별을 두면서 일간을 갖다 가지고 사주를 갖다 보는 방법을 자꾸 눈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의 그 용도예요. 근데 우리 요런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이 이 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해자평하고 뭐 삼명통해라든지 옛날 고서의 그 불화하거든요. 그거를 일종의 뭐 이렇게 뭐 19절로 된 것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음양오행에 관련된 게 노래들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뭐냐면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현대명리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안 하려고 그냥 육친 가지고 해석이 어렵고 육친 가지고 그냥 이래 막 돌려내기 쉽고 막 비교놨다 급제왔다 하면 돈 나가겠다 하고 막 그냥 뭐 돈 뺏기겠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사주로 배워오니까 이거 뭐 그거 해볼게 좋지 그냥 그것만 설명하면 되니까 이런 거 하면 싫어하잖아. 이거 뭐 공부 앉아 시작한 사람들 이거 못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각기 해석한 사람들이 각각 종류들을 내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불로 모아놓고, 쌤들이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한자들은 옥편 핸드폰에 적어보면 다 나오잖아, 그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검색해가, 이거 이런 한자구나. 이거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래도 약간 내가 깨우치려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라고 이불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들이 식재를 쓰는 경우는 내가 어차피 재성을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화들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주동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화의 금에다가 내가 가다줘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들이 금으로 가기가 좋다 했잖아요. 그죠? 병화는 잘 못 가고, 병화는 어차피 요거 해야 되거든. 원래 요거 해야 되는데. 근데 병화가 금을 딱 반 거야. 그런데 금은 내려갔다가 흡수해가 없애려고 자꾸 하는 놈들인데 모든 걸 사용하기 못 하잖아. 하기가 억수 어렵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병화하고 정화를 약간 차이를 둬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하는데 정화들은 금을 갖다가 자꾸 다스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병도 마찬가지지만은 정화들은 금을 다스리려고 열심히 금 안에 들어가가 움직이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면 자기의 빛이 어두워서 갇혀지는 몰이기 때문에 정화들이나 병이 열성이 적고 다스리지 못하게 자기가 적어진다 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그냥 멈추어서 갇혀가지고 노예가 되면서 살아야 되는 게야. 노예가 내가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게. 그렇죠. 굉장히 잘 응급이 되지. 그래. 많이 잘 응급이 되지. 그러니까 목이 잘못하면 똥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똥분자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근원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 이거는 수가 많으면 근원으로 자꾸 돌아가려. 수는 모여서 말단으로 흐르려잖아. 그죠? 말단으로 맨 끝까지 흐르려한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목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수들은 실제로는 올라가는 것이 목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목이라는 존재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수들이 전부 다 끌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특히 술토가 쌤들은 있단 말이에요. 쌤은 술토가 그거를 가중하겠죠. 그죠? 내려가려 하는 걸 가중화해요. 원래는 가중하는 거거든. 그거는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목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화가 있어야지 뭘 하느냐면 내 존재가 똥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걸음이 안 되거든. 올라가야 돼. 수토금은 원래 본성이 성이 그죠? 원래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죠. 근본이 되는 것은 아래로 가려고 하는 그 성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이 했잖아, 이거. 그죠?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한 이야기라고. 목화는 성이 그대로 왜 이거는 이 높은 곳에 치솟 산이 왜 이렇게 치솟듯 이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 산이 치솟듯이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솟는다 해놨잖아요. 위를 향한다 이거 외자가 그 본성이라. 그러니까 목화는 전부 다 위로 치솟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 우리 성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성질머리다 이 말로 기질 성질이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원래는 동양학에서는 이 성과 정 이런 것들의 단어들의 용어들이 굉장히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걸 하려면 이거 성리학이나 이런 쪽의 용어를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어. 너무 어려워. 그거는 해보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채용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사조에서도 채와 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막 머리가 빠개지는 거지. 명리에서는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고 이제 조금 나눠가지고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밑으로 잠긴 것은 어떤 형체를 만나서 위로 올라가고 이러고 침자 덕형 이상 등이요 성자 기비 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깔아앉아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건 뭐지? 수검? 검은 깔아앉아 지려고 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원래 침해가 있는 것은 수는 이러면 수를 비유를 해봅시다. 수는 무엇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목과 금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더랍니까? 목과 금은 형이라 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과 금은 다 형체가 있는 겁니다. 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깔아져 있는 것은 덕형해서 이상 등 해가 올라타고 위로 가고 이 말이고요. 이제 이게 그 형이 없으면 그걸 옮겨내지 못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을 옮겨내지 못하는 거죠. 수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형이라는 목을 통해서 위로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성해가 있는 거는 이거 뭐 이야기하지? 화는 위로 올라간 것은 여기서 조금 해석이 좀 달라요. 요소부터 조금 해석이 다르거든요. 위로 올라간 것은 그러니까 낮아지기를 바라면서 높이 모여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 놨잖아요. 그럼 낮아지기를 바라면서 높이 모여 있는 밑에가 약간 다르거든. 상승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같이 화라고 보는 것이면 되지만 그래 만나면 고회한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생략이 높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에는 높이 모여 있는 것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에 했던 거 회하는 거 생각나지? 화가 뭘 통해서 회한다고? 술회로 가면 근방에서 근방에서 회한다 했잖아요. 이거 썼잖아요. 모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화들은 높이에서 낮아지는 그 모양들을 통하여서 모여가지고 모인다, 뭐 낮아지기를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져 높은 상태에서 뭐 모이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높은 놈들은 B라는 것을 만났는데 B라는 것은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것은 보통 우리 그 굴씨라는 모양은 기토가 사람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구리가 있는 모습이 몸을 낮춰서 있는 것이 B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행으로 들어가면 식간으로 들어가면 기토가 되죠, 그죠? 무토는 솟아서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토는 몸을 자꾸 낮추려 하는 거죠. 그래서 기토들은 놔두면 계속 낮아지는 것이 기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B를 비유를 하자면 기토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다면 높이 올랐던 놈들은 낮아지고자 하는 이 기토나 이것들에 의하여서 서로 높은 곳에서 회하고 모여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가 원래 미중의 기토가 하는 게 원래 그 역할이잖아요, 형님. 원래 그렇게 내려온나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해가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다, 그죠? 높은 상태에서 서로 모여서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의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해 위에서 날아가지고 위에서 막 퍼트려져 있던 놈들은, 그죠? 걔가 끌어모아가 높은 데서 이렇게 끌어모아져서 결국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이 기토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우리 사행도 할 때 그거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밑에 보면 이어종이 그거를 가지고서 약간 이렇게 다시 주해를 달아낸 걸 다시 보면 참고가 되긴 합니다. 그 사람대로 수가 이로 가는 게 수가 화로 감이 이로 가는 거. 수가 감수거든요. 이거는 이 수고 수가 되다 뭐가 이 화 이 말이거든요. 이 감위리 이래야 된다는 말은 수가 화로 되는 것. 이거는 이 사람에게서 정현자 능지. 그러니까 깬 사람만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결국 수가 화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의 그 원리는 결국 수가 화다 이거지, 그죠? 수가 화고 화가 수가 되는데 그런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금이 뒤에 나오지, 그죠? 여러분 변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 역감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 작진으로 그러니까 태는 우리 그 금이었잖아. 우리 정중앙에 금의 정중앙이었으니까, 그죠? 유금이 있는 자리 되고 요놈 얘가 팍 변해가지고 목이 탁 된 것은 지은 것은 자기니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금이 목을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 금이 목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 말이잖아. 금을 목으로 싹 바꾼 것은 귀신과 통한다 이 말이니까. 그거를 너가 모르지 이 말이잖아. 이거 너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놈 사람 손들아 그걸 알아야 돼. 이거 적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사용할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은 금이 되고 금은 목이 되고 수는 화가 되고 화가 수가 되는 그런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신금이라 하는 것은 결국 목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목으로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목이 갑이나 을로 변한 야들이 결국은 금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되잖아, 그죠? 여기로 간다 말이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얘들이 그거를 만들어냈나? 제일 잘 만들어냈나? 어떻게 했지? 그러면 목들은 얘를 통해서, 금을 통해서 자기 모양을 바꾼 거잖아. 그죠? 바꿨기 때문에 금이라는 게 목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금도 목을 통해서 목이 되었기 때문에 금의 모든 것이 목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계절에 따라서 그게 되었을 계절도 있을 거고 안 된 계절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 그 계절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따져주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이것이 훨씬 앞선다 그 순차를 갖다 자꾸 매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신금이 그죠? 늦가을에 태어나가 술이나 유술 또 해까지라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경금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이 자부터 넘어시 가기 시작해가지고 축, 인, 묘, 진 이렇게 갈 때 요 두 개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왜? 금이 목으로 바뀌고 목이 금으로 바뀌는 상태가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역할이 다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된다는 소리가 이 소리잖아요, 그지? 이래 딱 적어놔. 그래. 자, 이제 고래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거 임여종 명세에서 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보통 나범을 가지고서 사주를 설명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나범 오행으로 보통 이 책은 특성이 나범을 맨 처음에 보면 나범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거든요. 길게 나와요. 일부는.
상권, 상중하 이래 나누는데 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범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범을 우리가 이해를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나범에 대한 것을 뭐 그거 가지고 풀이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설명은 어쨌든 나범 오행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적용하기는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억지로 우리식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기는 해요. 여기서 보면 고로 경신은 그 혹은 을면은 위 부부지 본종이어야 돼. 그 경신이나 을면은 요 얘들은 이거 짝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짝이 되죠, 그죠? 짝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부지간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래서 짝이 되는 이 부부라는 이 짝이 되는 것에서는 그 본종이 되는 거예요. 시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본종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이거는 자계해임의 정마 이거는 오거든요. 오와 병어 사 이거는 이거 사와 이 말이에요. 이거 뱀사자들은 이거 사입니다. 옛날 책은 다 이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보통 오가 되고 뱀을 넣으면 이거 사오가 되니까. 는 어떻게 자는 개수에 해수는 임에 그죠? 정은 오에 병은 사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록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록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그거고 왜 요거는 경신이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 찬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그 짝이 되는 거 우리가 대략 보면 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관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 두 개를 본다 하면 두 개가 금과 목을 갖다가 서로 이루는 그 짝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을은 경을 원래 달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을은 경을 달라고 하고 경은 보통 양은 음에 의지를 하거든요. 의지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음간들은 양의 기운을 우리가 받쳐준다 이런 개념이 되고 바치고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것이요, 그지? 양은 거기를 품어주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청지간의 관계가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 글자들이 부부지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것에서 글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또 다른 구절하고 조금 연결해서 해보면 요거에 왜 적었나라고 이야기는 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요 정도로만 우리가 머리 넣어놓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다가 끝났네. 이게 다네. 요 한 구절까지는 요게 답니다. 이게 짧은 글인데 선생님들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를 정리를 해주면 선생님들이 심심할 때 요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요 해석해놓은 거를 종류별로 다 읽어보고 제가 조금 전에 했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기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죠? 왜 뭐 그렇게 했을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요렇게 따져가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이거는 명상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면 심오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